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저희가 리뷰를 매일 하면 사실 그게 필요하긴 한데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리뷰만이 꼭 그 제품을 다 설명해 주는 건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저는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지금 영상에서도 이 사람 평소하고 다른 뭐 새로운 걸 하는구나, 뭐 딴 거 하는구나 느낌이 오셨을 텐데, 스피커 3종, 포컬의 베스트셀러들, 제일 많이 팔리고 관심이 많은 3기종을 늘어놓고 설마 스피커를 비교하려고 그런 거이기도 한데, 주인공은 오늘은 텔로스 1800이에요. 골드문트 텔로스 1800을 이 세 스피커로 소리를 좀 들어보고 1800은 스피커에 따라 소리가 이렇게 다르게 난다. 서로 좀 시리즈도 다르고 체급도 다른 세 스피커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 게 텔로스 1800이다. 테마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덕분에 이 세 스피커 소리를 오랜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뭐 주인공인 텔로스 1800 얘기는 여러 번 드렸죠. 기본적으로 텔로스 시리즈의 새로운 신형 스피커하고도 전체적인 디자인 코헤런스를 일치시킨 측면에, 그래서 방열핀 대신 웨이브가 들어간 스피커하고 디자인이 똑같아요. 그렇게 만든 최신의 골드문트 시리즈 중에서 모노블록이 딱 시작되는 구간이죠. 텔로스 1800은 골드문트가 원래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브랜드라고 했을 때 골드문트 본연의 사운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드문트가 원래 우리는 이 정도가 원래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그런 소리야, 또 그 정도의 규모야 라고 했을 때 모노블록이 사실은 골드문트의 어떤 본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골드문트의 시그너처 사운드, 표준이 되는 그런 제품이 바로 텔로스 1800이라고 그렇게 한번 환기를 시켜보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텔로스 1800은 출력이 400W. 텔로스 1800급은 일반 렉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렇게 바깥쪽에 꺼내놓고 지금처럼 뭐 이거보다 높은 전용 렉을 따로 짜면 이렇게 안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깥쪽에 내놓고 스피커 쪽에 가깝게 배치하게 한 그런 컨셉이라는 것도 이 앰프의 특징입니다. 포칼의 새 스피커를 선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포칼 스피커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기도 하고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린 스피커들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셋을 골랐냐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포칼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제품들이라는 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스칼라와 마에스트로. 왜 스텔라가 아니라 마에스트로를 골랐냐, 요 셋의 격차가 너무 크게 나지 않게 하려는 거. 그리고 다시 얘기지만 텔로스 1800 이 앰프로 요거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높은 근접해 있는 세 단계 소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스피커가 너무 커버리면 격차가 너무 크게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후보로 선출이 된 새 스피커입니다. 아시다시피 스칼라 유토피아와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는 얼핏 보면 우퍼 하나만 더 있는, 저음이 좀 더 많이 나오겠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에스트로 유토피아가 스칼라 유토피아보다 키가 한 20cm 가까이 크고 전체 용적을 계산해 보잖아요. 폭이나 뒷길이나 키가 각각 다 크기 때문에 스칼라 유토피아의 약 50%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1.5배 되는 용적을 가진 게 마에스트로 유토피아예요. 그걸 잠깐 생각해 보시면 전체적인 음악의 스케일도 그렇고 저음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짐작이 되실 거예요. 우파 하나만 붙인 만큼의 저역 차이가 있겠다, 그런 스피커는 아니라는 거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프라 넘버 3, 가격이 좀 더 접근이 쉽기 때문에 이 유토피아 시리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게 따지면 또 2가 좀 더 많이 팔렸겠죠. 정확한 집계는 이제 안 해봤지만, 그런 면에서 유토피아 시리즈보다 이 소프라 넘버 3는 좀 더 많이 팔린 대중성이 있는 그런 등급인데, 이 유토피아와 소프라의 등급 차이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선이 나눠지기 시작하냐면, 일단 인클로저의 브레이싱이 다릅니다. 유토피아 시리즈가 되면 사운드 자체를 어느 대역이든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좀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쪽이 아니라 원래 음원에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게 그거에 충실한 구성으로 만들어간 게 유토피아입니다. 포컬은 원래 시작이 유토피아였고요. 포컬 사운드의 원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포컬은 원래 이런 소리를 내는 스피커였습니다. JM랩 시절부터. 그런 소리를 확인할 수 있게 규격을 만든 게 유토피아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고, 소프라는 거기에서 오히려 좀 더 만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인클로저에서 일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유닛도 똑같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유토피아와 조금씩 스펙도 다르고, 트위터도 앞에서 보면 똑같은 베릴륨 아니야 그러는데, 유토피아 시리즈에 쓰인 베릴륨은 IAL의 버전 2 모델이고 소프라에 쓰인 건 IHL이라고 부르죠. 서로 대역 특성도 다르고 음색 특성도 좀 다르기 때문에 뒷면을 기본적으로 개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 유닛하고 밸런스를 맞추게 만든 그런 베릴륨이 들어가 있고,
미드레인지나 베이스도 똑같은 샌드위치 구조지만 아주 튼튼한 인클로저에 넣은 유토피아 시리즈의 그런 강력한 통제 속에서 동작하게 만든 TMG 서스펜션과 NIC 모터 같은 그런 설계들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인 소리로, 그래서 톤이 살짝 울림이 있어도 유토피아보다 나는 이게 오히려 더 듣기 좋은데,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진 게 소프라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모니터적, 이게 더 정확한 소리다, 이런 걸 굳이 논하지 않고 나는 음악을 그냥 즐기고 보컬 사운드를 그냥 듣고 싶어, 이러는 분들한테는 소프라 시리즈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라 시리즈의 플래그십인 소프라 3를 유토피아하고 이번 기회에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세 기종을 이렇게 배합을 해봤습니다. 제 말로 설명을 길게 할 게 아니고 소리를 먼저 들으시면 이 음악에 들어오신 오디오 파일의 생각대로 일단 정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텔로 1802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소프라 3, 그 다음에 스칼라 유토피아, 마에스트로 유토피아 두 곡씩 이 순서대로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이런 테마를 하고는 싶어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함부로 이렇게 섣불리 할 수 없는 게 결국 이런 비교 시청을 해보면 역시 좀 더 비싼 게 좋구나. 막 결론이 그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려고 했던 A가 더 비싸고 좋은 B에 의해서 이렇게 막말로 오징어가 된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브랜드 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회사 걸 이렇게 섞어 놓으면 그러면 잘못하면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소리가 이렇게 난다라고 지적을 하고
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얘는 또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정확히 짚어내주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실제 문제인 거지 객관적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스피커면 똑같은 앰프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구매자나 이런 일반 오디오파일한테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 이게 좀 더 좋긴 한 것 같은데 그 가격만큼은 아니야. 나는 원래 살려던 이거보다 조금 싼 아랫게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비교를 해보는 거고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결국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난다. 나는 집에서 이걸 해볼 수 없는 혹은 어디 매장을 가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콘셉트별로 이렇게 모아서 이런 비교 시청 비교 시청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좀 흔한 말인데 비교를 하는 거니까 비교 시청이긴 한데 각 특성을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여러 제품을 한 자리에서 듣는 시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는 얘기겠습니다. 들어보면 지금도 그래요. 일단 소프라 3는 역시 잘 팔리는 이유가 있구나. 왜냐하면 소프라 3도 사실 제 기준도 그래요. 이 스피커로 못 들을 소리가 과연 뭐가 있을까? 이것만으로도 사실 음악 듣는 데 부족한 게 없는 듣는 순간 그렇거든요. 저희가 이 녹음한 두 곡 외에도 여러 곡을 들어봤는데 계속 들은 생각은 야 역시 소프라 3가 참 괜찮은 스피커다. 정말 듣기도 좋고 엄청난 소리를 또 순간 낼 수도 있는 그런 스피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토피아 시리즈를 옮겨오면 제가 말씀드린 엄격함이라는 거 있죠. 소리는 원래 이 반경을 벗어나면 안 돼. 그리고 이 포컬이라는 회사의 어떤 사운드는 이런 룰이 있어. 우리는 이거를 정확히 지켜야 돼. 소프라보다는 훨씬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반경이 있는 시리즈가 유토피아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소프라보다 인클로저의 두께나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뭐 미드레인지 이하, 중역대 이하의 대역에서는 좀 더 큰 파워 핸들링, 크게 동작을 해도 안에서 원래 음원에 없는 울림이 생기거나 소위 부으밍이 생기거나 왜곡이 생기거나 사실 이런 게 적은 스피커가 그게 포컬의 장점이거든요. 다른 회사는 또 다른 브랜드의 장점이 있고 포컬의 장점이 있다고 했을 때 포컬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유토피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엄격함이라고 표현했던 그 울림을 과도하게 내지 않고 그 안에서 충분히 동작을 하게 만든 에너지가 큰 그런 음원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소리를 크게 내봐. 내가 이 통에서 다 제어를 해줄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높은 음이든 낮은 음이든 충분히 소리를 내. 이게 유토피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유토피아를 고르는 이유가 그런 게 유토피아 시리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지 그걸 잘 모른 채로 유토피아를 고르면 이게 소프라하고 유토피아하고 뭐가 더 좋은지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한 번씩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칼라 유토피아와 마이스트로 유토피아의 차이도 단순히 저음만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스케일과 파워 핸들링이 커지면서 생긴 좀 표현의 풍부함 이런 것도 두 기종 간의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먼저 들었던 윈튼 마설리스의 You and Me 같은 곡을 들어보면 새 스피커가 저음은 어느 게 더 품질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울 만큼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특히 소프라 3 같은 경우는 유토피아에 비하면 조금 살짝 울려서 적당한 포만감을 줄 만큼 양감에서 거의 밀리지 않으려는 내가 그래도 플래그십이야 소프라에서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가 어긋나지 않은 채로 굉장히 듣기 좋은 그런 베이스가 쿵쿵 그렇게 들려줬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기서 크게 불만이 없었다고 한다면 유토피아로 넘어오잖아요. 베이스에 일단 파워 핸들링이 좀 더 커지기 시작해요. 유토피아 시리즈는 인클로 자체의 규모도 그렇고 안에 그 브레이싱도 두꺼운 곳은 3cm가 넘어가는 견고한 인클로저를 기반으로 하는 게 유토피아 시리즈이기 때문에 바닥도 이 소프라하고는 규모가 다르게 굉장히 단단한 그런 스틸 베이스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같은 걸 들을 때 아주 이 오디오적 쾌감이 큽니다. 급이 좀 다른 그런 베이스 그리고 다이나믹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도 또 스칼라하고 마이스트로의 차이가 또 있는 게 마이스트로는 11인치 우퍼가 하나가 더 있기도 하지만 그 전체적인 최적이 커졌기 때문에 저음의 양감이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지만 저음의 표현력 이런 것들이 스칼라하고는 뭐 흔한 표현으로 급이 좀 다른 좀 더 권위가 좀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베이스를 들려줬고 확실히 소프라에서 스칼라 그 다음에 마이스트로로 갈수록 무대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하죠. 저희가 요청을 하는 동안 이 유앤미 같은 곡에 좌우에 슬랩을 하는 그 박수를 치는 요 구간 요게 딱 좌우 구간이거든요. 그 안쪽에 대부분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서 베이스가 울리기 시작하고 피아노가 오른쪽에서 나오고 트럼펫이 거의 중앙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동작하는 각 위치를 너무 커져서도 안 되고 악기의 크기가 딱 실제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구나. 이 곡 자체가 그 악기의 크기들이 서로 대등한 사이즈로 그렇게 보이게 녹음을 했어요. 미세하게 전후 간의 거리도 있습니다. 그게 소프라에서 마에스트로로 올수록 조금씩 더 공간이 정확하게 보이고 넓어집니다. 넓어진다는 표현보다는 그게 원래 크기예요. 스피커가 축소가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래 기종이 되면 그 사이즈가 줄어들고 공간의 표현이 좀 덜 입체적인 게 되는, 역으로 말하면 그런 관계에 있어요. 여하튼 UME는 그런 차이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요. 피아노 곡을 들어보면 이게 좀 더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죠. 두 피아노 연주자가 연주하는 그 라흐마니노프 모음곡 2번의 그 사악장이죠. 타란툴라. 이 곡은 일단 다이나믹스가 엄청난 곡이고, 트랜지언트가 이 피아노로 순간 쾅 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트랜지언트 순간이 빈번히 나타나는, 오디오로 이렇게 재생하기가 좀 어려운 곡 중에 하나인데, 특히 스피커 쪽에서 배역과 다이나믹스를 두 개를 다 성공하지 못하면 듣기가 이렇게 즐거워지기 쉽지 않은 그런 곡인데, 이 곡은 좀 이렇게 편차가 좀 있어요. 일단 이 곡을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등급에 들어오는 건 스칼라 유토피아부터입니다. 소프라 넘버 3, 소프라 3도 이 곡을 적당한 울림과 듣기 좋을 만치를 만들어내는데, 피아노가 이렇게 동시에 6손가락으로 강하고 약하게 정신없이 연주를 하는 복잡한 그런 음악 신호가 들어왔을 때 나중에 스칼라로 그다음에 마에스트로로 옮겨와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아, 여기서는 조금 등급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브레이싱에서 차이가 나는, 피아노 같은 곡은 특히 울림이 순간 커졌을 때 인클로저의 브레이싱이나 전체적인 울림이 견고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곡은 좀 더 많은 격차를 보이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곡인데, 역시 여기서 아, 이거는 이 곡을 들으려면 유토피아는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칼라하고 마에스트로의 차이는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질 않아요. 물론 양감이 좀 더 나오는 건 당연히 마에스트로 쪽인데, 스칼라도 이 곡을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잘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곡은 저음의 양감이 더 늘어나서 이 곡의 품질이 훨씬 돋보이거나 뭐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또 정확하게 실제 피아노만큼의 화음이 이렇게 잘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곡이라서 양감이 더 늘어나는 만큼의 이득은 있지만 스칼라 유토피아도 괜찮았어. 중요한 건 저는 오히려 소프라 유토피아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소프라 유토피아를 구매하면서 앰프를 어떤 걸 고르는지 저는 대략은 좀 알고 있거든요. 소프라 넘버 3도 미묘한 위치에 있는 제품인 게 넘버 2하고 차이가 얼마 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마치 스칼라 유토피아와 마에스트로 유토피아의 관계처럼 2만 해도 부족하지 않다가 3를 들어보면 스케일과 저음이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토피아로 가지 않고 소프라에서 제일 좋은 걸 사겠다, 그런 분들이 넘버 3를 많이 들이셨는데, 이 3천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스피커, 실제로 뭐 요새 행사도 많이 하고 할인을 많이 하다 보면 2천만 원대에 구매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2천만 원대 스피커를 구해놓고 이 스피커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다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선택인데, 난 2천만 원짜리 샀으니까 스피커가 알아서 해주겠지, 앰프는 제품 가격의 반의 반, 이 정도로 그냥 멈추시는 분들이 또 소프라 사는 분들의 또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소프라 소리를 한 절반도 못 듣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텔로스 1800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조합이지만 스피커 가격에 거의 대여섯 배가 넘어가죠. 프리까지 합치면 이제 한 10배 되겠죠, 이제. 그런 가격의 앰프로 들었을 때 소프라 3가 이 정도 소리가 난다, 주목하게 되고 소프라 3를 쓰시는 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소프라 3만 해도 음악적 표현이 풍부하게 만든 그런 스타일이에요. 스칼라하고 마에스트로, 이 유토피아 시리즈들은 소리를 듣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너의 영혼을 흐트리지 마, 이런 게 좀 있어요. 그걸 제가 엄격함이라 표현하는 건데, 소프라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아, 우리는 꼭 그렇게까지 안 하고 일단 음악을 즐겁게 듣고 재밌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살짝 넘어갑니다. 소프라 3의 어떤 품질을 이해하고 그렇게 앰프를 조합을 시키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유토피아가 부럽지 않은 소리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토피아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 이 정도에서 보컬 소리를 마무리하련다 하는 분들은 이런 억대의 텔로스 1800을 거기다 붙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스타일에 맞는 좀 더 좋은 앰프로 소프라 3를 한번 드라이브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많은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약간은 극한까지 한번 소프라 3를 들려드린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한편에 역시 스칼라 유토피아나 마에스트로 유토피아 쪽에서 봐도 이 텔로스 1800은 제 짝을 짓기에는 등급이 높은 앰프죠. 근데 이 스피커들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마치 리트머스 종이처럼 너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너는 색깔이 이렇게 많이 있어. 네가 갖고 있는 색깔은 이만큼이야 라는 거를 그런 걸 보여주는 지표 같은 게 이런 텔로 1800 같은 정확한 동작과 각 대역별로 선명하게 소리를 내주는 이런 앰프로 스피커의 정체를 확인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준 거죠. 나는 스피커의 모든 걸 올인을 하고 앰프는 사실 그렇게 스피커만큼의 신경을 못 썼어. 그러셨다면 앰프에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토피아 시리즈의 원래 컨셉이 뭔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잠깐 참고를 하시면서 그렇게 앰프를 골라보시면 새 스피커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서 교훈 삼고 싶은 건 뭐 교훈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세 스피커의 차이를 이렇게 느끼는 그런 기회도 됐지만 이 정도 스피커들이 어디까지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저 위에 있는 앰프로 끄집어내본 그런 걸 한번 같이 확인해본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텔로스 1800이 이렇게 좋은 앰프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레퍼런스 같은 앰프로 한 브랜드의 서로 등급이 다른 요 세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앰프의 중요성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보다 더 작은 것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도 앰프하고 가격에 위화감이 있잖아요. 모르죠. 또 언젠가 그런 걸 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됩니다만 그건 좀 현실감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조합을 해본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늘 접하고 있던 그 소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들었는지 한번 환기를 해보시고 내 옆에 있는 스피커를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디까지 들어볼 수 있는지 잠깐 확인도 한번 해보시는 시간도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는 거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텔로스 1800 골드문트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모노블록 텔로스 1800 앰프로 보컬의 가장 핫한 세 제품이죠. 소프라 넘버 3, 그 다음에 스칼라 유토피아와 마이스트로 유토피아 요 세 기종을 같이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뭐 리뷰만으로 쭉 도배되는 이런 거보다 이렇게 해야 또 이 제품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야 리뷰를 다시 또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 기획으로 또 재미있는 기획을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